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기에는 네. 전원 사표를 낸 윤석열 내각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웃어라 하는 거는 너 승자로서 갑질하면서 쾌감을 만끽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웃음이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 모습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꼬우면 대통령 하시든지. 아유 어쩌나. 근데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 사표 전부 반려하고 나서 국무회의를 하는 이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웃으면서 합시다 전에 어색하죠? 이 말을 꺼냅니다. 좀 어색하죠? 어색하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극단적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잖아요. 네. 매일매일 이재명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갈등 대상과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어색하죠?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누구든 어색할 일입니다. 그 정도 갈등을 빚었던 상대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이건 그리고 누구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렇게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이 충돌할 때 그런 종류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치 본연의 임무예요. 윤석열은 정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윽박지르고 때려잡는 것밖에 안 했으니까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정치 신인 시절부터 이재명 정치 신인 시절부터 가장 높이 평가한 자질인데 무수한 사례가 있지만 예를 들면 계곡 상해 문제. 네. 예?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그렇죠. 계곡 상해 문제는 모두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수십 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물러설 수 없는 생존권 문제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기 민원을 제기할 때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공직자하고 부딪힐 때. 근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되자마자 이 상인들을 직접 만나요. 보통 그런 정도의 첨예한 갈등 사안 그리고 나서봤자 해결 안 되는 건 안 나섭니다. 도지사 정도면. 누군가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험한 걸 안 보려고. 네. 근데 어색한 자리죠. 이재명은 직접 갑니다. 그래도 있는 현실이니까 맞닥뜨려서 얘기를 좀 하고. 주민들 응어리진 거 풀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풀어주려고 온 건 아닙니다. 다 좋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형무소 가서 2년 살까봐 지금 뽀개고 있어요.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뭐 표 얘기하셨는데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단속한다고 말을 하고 안 해?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잠깐만 제가 잠깐만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씀하자는 건 아니니까. 방향을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위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러분이- 여기 도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제가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져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법률상 가능한지 지상에서 게을러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독점 행위를 좀 막자는 거지. 선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인도를 개선하자. 진짜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그 예산이 얼마든지 좀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데크식으로 깔아도 충분하죠. 데크가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부셔야지 안 해도 될 거를 꼭 부셔야 되냐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00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갔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 그 갈등 현장에 가요. 그러고 나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칼같이 자를 건 다 잘라요. 맞습니다. 다 자기가 가진 권한 내에서. 네. 예. 그래서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은 평소에 항상 자기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한 사람인데 저 시절 네. 묘 소녀도 경기도 미디어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영상미디어 팀장이었습니다. 저런 장면들 네. 많이 연출됐는데 저런 장면 보면서 무슨 일 날까 조마조마하지 않았어요? 저 라이브 중계를 저희 팀 내에서 했었기 때문에 네. 조마조마했죠. 진짜 지금 보는데도 제가 너무 살 떨려요. 사고 날까봐 너무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인데 네. 저런 자리 직접 안 가도 된단 말이죠. 높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자기를 향한 삿대질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삿대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저 태도. 저는 사실 저런 태도를 반복하거든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갈등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그걸 다 해결해내요. 결국은. 저런 걸 대체 저런 태도 어디서 배웠을까 제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저걸 피하고 싶어요. 네. 제 결론은 시장통에서 배웠다. 네. 시장통은 저런 식의 갈등이 매일매일 있는 것이죠. 네. 거기서 자라서 그렇다. 제 결론인데. 이제 공직자 이재명은 저럴 때 쓸 공직자의 권한이 필요해서 정치를 했다고 말을 하고 실제 그렇게 주어진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거침없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계곡들이 어떻게 변했냐. 도지사가 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런 계곡 왼쪽에 우리가 흔히 보는 계곡에 있던 상가도 있거든요. 네. 계곡상가 식당들 지금 오른쪽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그랬냐 저렇게 계곡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 물놀이하게 계곡 밑에서 네. 첨벙첨벙 또 돈 받고 저런 거 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 저거.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그렇죠. 돈 내지 않고. 저런 굉장히 흔히 보던 전국 계곡에 다 있습니다 저런 거. 맞습니다. 경기도에는 싹 사라졌어요 저게. 네. 대단한 행정가입니다 정말. 네.